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바로 주말이죠. 금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라이브 후 약 7시간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새벽 시장 미국 주요 지수 중에 다우 지수만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0.81% 66포인트나 올랐고요. S&P 500도 5.77포인트 약간 올랐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락은 3M 실적 하향과 관련이 있고요. 다른 주식들은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새벽 발표된 실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어제 라이브 채팅에서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 주식이 딱 하루 동안 무려 18%가 올랐습니다.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빵 떴습니다. 200일선 위로 올라갔고 지난 6월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던 이유는 좋은 실적도 있었고요. 거기에 조만간 중국 공장을 가동한다는 소식이었죠. 중국 공장과 테슬라,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과도 관련이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 테슬라 이 주가가 올라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관련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테슬라는 전기차의 넘버원이고 전기차의 핵심 수요지는 중국에서 미국 전기차가 잘 팔리려고 하면 중국과 미국의 협상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죠. 이런 거 기억하시고 시장에서 테슬라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테슬라 주식은 반도체 주식들이 강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과 함께 테슬라가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무려 전년 대비 59%의 매출 증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이에 영향을 받아 전날보다 1.98% 올랐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가 반도체 업황에서 핵심은 서버 부분이다. 서버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저렇게 상승할수록 반도체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21년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주식을 주목하자. 이런 말씀 드렸죠. 그걸 보여준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59% 매출 증가를 보였고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오늘 새벽 시장 상승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앞에서 반도체 기업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와 함께 하루 만에 5.6%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오른 게 아니죠. 인텔도 오르고 많은 주식들, 반도체 주식들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반도체 ETF죠. SMH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점 돌파, 추가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의 상승은 세계 글로벌 경기 이 침체 가능성을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죠. 왜냐하면 새로운 수요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T 쪽에서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반도체 주식의 상승이다. 그렇다면 반도체 주식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이라면 코스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우지수는 하락했잖아요. 다우지수가 상당 부분 상승하다가 3M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3M이 예상보다 낮은 실적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홀로 다우지수 100포인트 정도의 하락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와는 반대로 다우지수는 약간 하락했었던 거죠. 미국 증시가 최근에 실적 발표 지금 현재 2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실적이 전년이 아니죠. 전 분기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S&P 500 기업 중에 31%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을 발표한 이들 기업 중 80%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물론 실적을 하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혹자분들은 이게 다 거짓이다. 예상치를 낮춰놓고 올리는 속임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은 시장이 문제 삼는 게 무엇인지, 문제 삼지 않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즉 시장은 예상치를 낮춘 것은 관심이 없고요. 낮춘 예상치를 초과한 거에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게 미국과 중국의 지난 2년간 무역 분쟁 때문이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주고 납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옴으로써 증시가 견고하게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유동성 주입이 플러스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일주일 후면 미국의 10월 FOMC가 열리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는 10월 31일 이틀간 열릴 예정인 10월 FOMC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기존의 2.0%에서 1.75%로 인하할 확률이 90%다라는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리포트의 핵심 내용을 보면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지난 7월에 파월 의장이 미드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첫 번째 금리를 인하했었죠. 그런데 그 두 번째로 9월, 이번에 10월에 금리를 인하하면 3번 연속으로 내리기 때문에 미드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12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죠. 만약에 12월까지 연속으로 4번 내리면 작년에 4번 금리를 올렸던 게 페드의 실책으로 바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10월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이런 발표와 함께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죠. Federal Fund Rate Futures라는 선물 상품이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참가자의 93.5%가 10월 FOMC에서 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라고 배팅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금리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한 이 배팅이 80%를 넘으면 그대로 페드는 시장의 여론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요. 현재 93.5%의 배팅은 당연하게 골드만삭스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일 것이다. 자, 금리 인하, 세 번째 금리 인하 가능성과 함께 페드는 연일 레포 시장에 개입하고 있죠. 제가 텔레그램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페드의 대차대표 오른쪽을 보면 9월부터 한 달 동안 무려 2,5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페드는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다. 한마디로 홍길동이 호부호영을 못하는 것과 같죠. 형인데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것처럼 페드도 대차대표를 한 달 만에 2,500억 달러,
베트남의 GDP 수준만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라고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표현하든 말든 레포 시장에 어제도 750억 달러 규모가 아니라 1200억 달러로 시장 갭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차 대출가 늘어나는 것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금 가격이 오늘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반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450달러 선까지 금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의견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사실 저 두 가지가 플러스 되면 금 가격이 더 강한 상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의 반등에도 제등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진짜 가장 반가운 소식이 EWY입니다. EWY가 뭐냐면 MSCI 한국물 ETF, 뉴욕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입니다. 이 EWY가 오른쪽 파란 박스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 위에 안착했습니다. 물론 200일선 위에서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200일선 위에 안착했던 건 지난 5월 초 이후 무려 5개월 만입니다. 200일선이 왜 중요하냐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추세 전환의 신호는 200일선 이동평균선이다. 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고 밑으로 내려가면 하락 추세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 반전을 했는데요. 이걸 지난 2년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 위에서 반짝거리다 바로바로 하락했었는데요. 이번에 저 200일선 위에서 조금만 버텨준다면 하락 추세를 벗어나 코스피도 이제 대세 상승 전환으로 옮겨 탈 가능성이 높다. 제발 좀 그렇게 되자. 여기에 장 마감 후 인텔의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인텔은 예상치보다 높은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인텔은 장 마감 후에는 마감 전까지 0.9%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저렇게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시간 외에서 5.27% 상승 중입니다. 인텔은 CPU 플러스 반도체 기업이죠. 그렇다면 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많은 상승을 이끌었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2% 이상 올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SMH 여기에 장마감 후 인텔의 좋은 소식까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오늘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고 코스피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제발 좀 앞에서 EWI 200일선 회복한 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코스피 좀 올라가자. 여러분 희망을 말씀드리는 상승 매수였습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뵐게요. 안녕.